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도를 걸어서 내가 제품을 제대로 내고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 재고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 코칭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을 물어낼 건지는 똑똑한 분들이라면 이해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칭 들으신 분들은 이 템플릿 평생 소장용이라고, 자기 직원들을 만약에 뽑았을 때 교육 시스템이 잡혀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요즘 이커머스 강의 유튜브에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코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이커머스 강의가 너무 진짜 많아요. 모르시죠? 근데 감독님 잘 어떤 강의가 많은지. 요즘 무료 특강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냐면 쿠팡이랑 네이버, 여기에 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쿠팡, 네이버에서 이 플랫폼에서 트래픽을 받아가지고 매출을 내는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일단 제 내용은 여기 결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 코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강의 듣고 매출이 오르셨나요? 강의 들으신 적 있어요, 근데? 대표님 강의 말고 다른 강의요? 네, 다른 강의. 조금씩 듣죠. 그거 들어보면 어떠세요? 보는 순간은 이해는 되는데 보고 나면은 또 까먹는?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의에 요즘에 수백만 원을 써요. 근데 이 수백만 원을 쓰면서 제 느낌에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이 강의를 듣는 행위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의 어떤 원천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인생이 달라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 근데 이 도파민만 나오고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강의라는 거는 개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실행을 좀 하면서 자기에 맞는 옷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요 행위에만 만족하고 거기서 툭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성과 안 나오니까 강의파리에 또 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근간이 이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멱살키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코칭이 맞겠구나. 코칭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고, 뭐 안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피드백, 만약에 미션을 수행 잘못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는 피드백,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행동할 수 있게 만드냐 안 만드냐 차이인 것 같아요. 강의는 좋게 생각하면 선택권인 것 같고, 근데 말씀대로 도파민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강의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정도 그냥 마음만 먹는 게 기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도 브랜드를 하시잖아요. 근데 브랜드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기회비용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9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케팅을 다시 처음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씩만 정리해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5년, 6년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코칭 같은 경우도 포맷은 코칭이지만 이제 커리큘럼을 구축을 한 거죠. 온라인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돈 되는 제품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제품을 내기 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그렇죠. 일단 제가 소싱한 제품을 먼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고, 그 방법으로 일단은 경쟁사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서 비교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어요. 그럼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제품성 비테스트?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말 나만 좋은 건지, 비교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뭐 맛이나 식감, 디테일들을 나름 이제 분석을 했죠. 가격 이런 것들부터. 이거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좋은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처음으로 제품을 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찍었던 것처럼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기 상품 분석을 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인기 상품 분석. 근데 이 인기 상품 분석이라는 게 혹시 와닿으시나요? 와닿긴 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이면 특히나 경쟁을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먼저 선점하고 싶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님 김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김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잘 파는 애들은 지금 뭐 때문에 잘 팔리나를 좀 보는 연습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탈모 샴푸가 잘 팔리는데 누구는 가격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디자인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저랑 시야를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초보들이 저거 가격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경쟁사보다 약간 성분을 비틀어서 낸 게 시장에 먹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좀 분석하는 단계도 있는 거죠.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 상품을 어떤 포인트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분석을 같이 해주신다. 그쵸. 첫 번째가 인기 상품 분석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검색량 체크인 거죠. 검색량.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량에서는 저는 시장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검색량에서 제가 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수요가 있냐. 저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코칭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똑같은 공수가 들어가잖아요. 리소스가. 근데 이 시장을 잘못 선택하는 순간 그 공수 대비 늘어나는 매출이 완전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장님은 소품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 소품에 대해서 10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이 수요를 찾아가지고 소품이 아니라 나는 책가방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10시간을 투자하면은 이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내가 잘 선정했는지를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조사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하냐는 거냐면 그 유튜브 같은 SNS 있잖아요. 거기에 콘텐츠 시장성을 봅니다. 콘텐츠 시장성이 뭘까요? 내 제품 혹은 내 서비스랑 연관된 그런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해요. 그 콘텐츠에 이것도 수요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활력을 제가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런 관련 콘텐츠가 조회수가 지금 터진 게 있냐, 지금 사람들이 그 주제를 지금 찾고 있냐, 그러면은 이 주제를 찾고 있구나 라는 수요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 이 주제에 맞는 해결법이 우리 제품이다라는 거를 제안할 수 있는 논리를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점검을 하는 게 첫 번째. 저 세 개만 해당돼도 진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근데 되게 쓰기 어려워하세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감독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미 제품이 나오고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이건 좀 쉽게 쓰시겠죠. 사실 저 세 가지 말씀 주신 게 여기 해당되는 제품이냐를 찾는 것도 맞지만 역으로 저게 기준이 돼서 내 제품을 저기에 맞게끔 노력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안 주신 저거를 코칭 받는 게 사실 뭐 내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배제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맞게끔 조율되는 느낌?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코칭을 다 봐주시면은 실제로 매출이 난 분들도 있어요? 요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27살이 됐네. 생산직이에요. 근데 뭐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이분이 월에 한 2천 정도 하고 지금 순이익이 1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코칭을 하시면서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막 시장 조사도 하고 경쟁사랑 다른 부분도 찾고 그런 미션들을 다 수행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애들이랑 좀 다르게 뾰족하게 나는 이 제품을 해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빈틈 카테고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잡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니까 바로 1차 초도물량이 완판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이 대표님은 위탁하셨던 대표님인데 이제 위탁하시면서 현타가 많이 오셨다가 자기 걸 해봐야겠다를 결심하고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랑 비슷한 거 팔아가지고는 이런 성과는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뭔가 경쟁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요소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그럼 그분은 그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코칭을 받으셨길래 저런 결과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집중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경쟁사 분석.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사 스캔하기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쟁사 스캔하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상세 페이지를 해체시키거든요. 여기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가 있네. 얘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해체와 플러스로 뭐 하냐면 스펙을 다 따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쟤네 스펙은 이런 거고 가격은 이런 거고, 여기에 과제 미션으로 뭐가 있냐면 얘네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만의 USP를 찾는다, 약간 이런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네를 이길 만한. 그래서 요 과제를 밟으면서 이제 이분이 요 딱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저건 이제 코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개인도 경쟁사를 면밀하게 보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피드백인 거. 내가 과연 이렇게 정리한 게 실제로 맞는 정리법인가 라는 피드백에서 만족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 뭔가 아직 확신이 없거나 이제 막 준비하는 초보 셀러분들도 대표님의 코칭을 듣는 게 적합할까요? 초보 셀러분들 중에는 좀 나뉘는데, 약간 어떻게 나뉘냐면은, 감독님 혹시 이커머스 생애주기라는 거 아시나요? 생애주기라면 뭐 태어나서 죽는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커머스도 태어나고 죽는다 이 말인가요? 태어나서 죽는다라기보다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성장 주기가 맞겠네요. 성장 주기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위탁이랑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는 보통 중국 소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제품을 택갈이 하는 거. 그리고 위탁이랑 해외 구매 대행은 명확히 남의 제품을 대신 파는 거죠. 대신. 제가 성장주기, 생애주기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은 결국에 제조란 말이에요. 제조는 나만 팔 수 있는 제품. 지금 강의 시장에서는 각각의 강의들이 팔려요. 요건 많이 못 봤고요, 제가 사실. 이거를 파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제조를 몇 없어요, 이거는. 근데 각각의 이걸 파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건 거죠. 각각 이 강사들이 진심이란 말이죠. 강의를 팔 때 위탁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건 찐이에요. 근데 여기만 보고 파는 거예요. 요 시장만. 여기 마찬가지예요. 중국 소싱으로 해가지고 뭐 월에 3억 찍고 그다음에 3,000만 원 벌었다. 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경험한 거고 자기가 그렇게 진짜 몰입이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저는 뭘 보고 싶냐면 이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전체.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이 초보자가 이커머스 씬에 들어와가지고 1단계 이걸 할 거고 겪을 거예요. 그럼 무슨 감정이 들 거냐면 아, 내가 남의 거 파니까 재미가 없구나. 아무리 하루에 5시간을 뭘 해도 갑자기 누가 똑같은 제품을 500원 낮춰가지고 등록하니까 내게 밀려나네? 내 브랜드 네임이라도 붙은 제품으로 넘어가야겠다. 막상 해봤어요.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너무 많아? 완전 이거 가격 경쟁밖에 안 되네? 이거구나.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많은 초보자들 중에 나는 위탁이야, 해외 구매 대행이야, 아니면 중국 소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결심을 한 사람만 듣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거죠. 왜냐면 이 과정이 결국에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획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 되시겠죠. 오래 가고 싶은 분들. 강의보다 코칭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대표님이 코칭을 받아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는 10명 중에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죠. 한두 명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내가 저 사람의 노하우를 듣고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내 거에 써먹는 사람들이 저는 보통 요 정도 요율인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코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축구 선수가 만약에 훈련에 안 나왔어요. 이 훈련에 안 나온 행동은 강의를 듣고 실행을 안 한 행동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훈련에 안 나왔으면 코치가 뭐라고 하나요? 야, 왜 안 나와? 너 뭐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밟으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저는 요 정도라고, 딱 2배. 이 2배의 확률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코칭을 선호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이 바닥에서요, 감독님. 살아남으려면 정말 솔직하게 저도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누가 제 거를 듣고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확률이 전 많은 거에 베팅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확률이 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강의에 그걸 할 때 보통 착각하는 게 본인의 의지력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들으면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전 단언컨대 지금 강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냐면 오히려 코칭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의지력을 무시한 거는 신경 안 쓰고 강의해가지고 인생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안 바뀌었어. 나 당신한테 몇백만 원을 줬는데 인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업계 종사자들은 막 일사불란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좀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학원이었다가 과외로 된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은 입시로 따지면은 입시 학원이 아니라 설명회를 했던 거죠. 그것만 하고 빠지는 설명회를 했었다가 이제 중간에 학원과 1대1 과외 그 사이 정도로 이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칭을 받으면 정보만 주입받는 게 아니라 전략에 관련된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고 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소통이 되니까 그쵸. 조금 더 성공으로 가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향수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실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컨셉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대화들이 엄청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준다라는 건 이거죠. 자, 코칭이라는 어떤 투자잖아요. 투자. 이 투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제조라는 건 한 번 생산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OQ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님도. 네. MOQ가 2,000개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간 순간 끝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도를 걸어서 내가 제품을 제대로 내고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 재고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 코칭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을 물어낼 건지는 똑똑한 분들이라면 이해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생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패를 낮추는 게 결국에 코칭인 거죠. 그래서 약간 코칭의 본질은 첫 번째는요, 구조 짜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구조 짜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지금 이 제품을 하는 게 맞아? 시장성이 있어?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팔지? 가격대가 적당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팔릴까? 그럼 이 상세 페이지를 짜기 전에 제품의 이 상세 페이지 요소를 넣어놔야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가 적절해? 광고비 퍼센트는 얼마야? 이런 것들 총망라해가지고 출시할 때부터 타율을 높이는 첫 번째가 코칭의 약간 존재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실행을 직접적으로 하시면 이 제품 생산이나 아니면 앞으로 막 이래요. 브랜드 하시다 보면은 대행사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외주업체 만나요. 그 모든 실패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보니까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고객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런 애들이 얘기하는 게 가짜구나 진짜구나 라는 걸 구별해서 이상한 데 돈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몇백만 원, 2, 300만 원, 3, 400만 원 아까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브랜드 내잖아요? 뭐 이상한 상위 노출 이런 대행사에 500만 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방지하는 게 사실 이런 기초를 좀 닦는 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칭을 제대로 받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 코칭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한 그런 페르소나, 내가 생각한 컨텐츠, 그런 거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코칭이 결국에는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상으로 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정립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완전 맞고요. 완전 맞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바이블이 본인만의 바이블이 돼요. 본인만의. 이 본인만의는 뭐냐면, 코칭은 들어가는데 미션이라는 걸 본인이 수행하는 영역이 이 전체 커리큘럼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썼는데 막상 이렇게 쓰니까 헷갈린다고요. 효율이 나올까? 매출이 나올까? 요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칭 들으신 분들은 이 템플릿 평생 소장용이라고, 자기 직원들을 만약에 뽑았을 때 교육 시스템이 잡혀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 미션을 어떻게 하고 이 코칭한 걸 통해서 어떻게 디벨롭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심지어 우등생이 있어요. 우등생은 이 미션마다 빼곡하게 쓰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자기가 조금 더 써보고 싶으면 영역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항목이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그 내용으로 바꿔서도 고민해 보시는 그런 분들은 에이스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매출 나오죠, 끝나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은 게 뭐냐면, 결국에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해보고 본인이 깨지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누가 옆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거를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답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본인이 직접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냐면, 정답지나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면 그 당시엔 기분이 좋아요. 나 뭐 하나 알았다. 나 약간 돈값 했네? 근데 시간 지나면 바뀌어져 있다고요. 자기가 미션을 쓰고 자기만의 약간 정답지를 만드는 과정을 밟으면 이거는 평생 갑니다. 이 솔루션은. 그래서 코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보기 링크를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